지난 7월에 출범한 경상북도 민선 6기가 내일 100일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도정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낙동강 구미보와 칠곡보, 강정 고령보 지점의 여름 평균 수온이 온천지구의 평균 수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 하반기 보궐선거가 이달 29일 치러지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천과 청송지역 기초의원 선거로만 치러지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두 초등학교가 통폐합을 해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바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4도까지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고 오늘과 내일 사이 산간 지역에는 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춥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10.8도, 안동은 8.3도, 봉화는 무려 2.1도까지 뚝 떨어진 상태로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을 제법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가을 햇볕에 기온이 좀 더 많이 오르겠는데요. 대구는 24도가 예상되고요. 봉화도 2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북부 산간 지역에는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6기를 맞은 경상북도가 지난 100일간의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새 출발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실한 사업이 많아 추진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100일간 경상북도가 중점을 둔 것은 100대 공약 실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입니다. 경제, 복지, 문화 등 현업 기능을 강화하고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출자 출연 기관 통폐합 등 조직 개편, 기존 경북 발전의 틀 마무리를 통해 새로운 도정을 구상했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도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있고 국비 예산 확보에 참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선 6기 도정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통일시대 북방 진출의 전진 기지를 육성하고 강원과 충청, 경북의 세계도를 묶는 협력 벨트 구축, 경북 문화융성 세계화 플랜 등 3대 신구상이 제시됐습니다. 7대 핵심 현안 과제는 도청 신도시 조성과 경북 4대 권역별 균형 발전축 강화, 구미의 삼성, 포항의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1+1 경북형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신성장 산업 고도화 등입니다. 아쉽거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선 4, 5기 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에서 빠진 데다 경북의 세계화 플랜은 중앙정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해 추진 과정에서 사업 축소나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내지는 급하게 앞장서다 보면은 이게 내실이 안 생기고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할 그런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실을 다지고 실리를 추구한 민선 6기 경상북도의 도정 방향이 성공하기 위해선 300만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필수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달성군에서 두 번째 민생 현장 시장실을 엽니다. 권영진 시장은 오늘 오후 달성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열리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들은 뒤 서재 출장소로 이동해서 달성군에서 제시한 주요 현안 가운데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운영, 서재리 용도지역 변경 등을 주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권 시장은 지금까지 16일 동안 36곳을 돌며 민생 현장 시장실을 열어왔습니다. 최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데 따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AI 구제역 합동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농장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 가축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초동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AI와 구제역 검사 물량을 확대 실시하고 농장주들을 상대로 예방 대책 지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낙동강의 수온이 온천 평균 수온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보호 설치로 물이 고여서 온도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른 지난해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의 낙동강 수온 변화입니다. 구미보와 칠곡보, 강정고령보 세 지점의 표면 수온이 29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입니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온은 더 높아 강정고령보 지점은 31도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온 온천을 제외한 전국 238개 온천지구 평균 수온 범위인 26.9도에서 27.69도보다 훨씬 높은 분포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한 뒤 유속이 줄어들면서 강이 호수처럼 바뀌는 바람에 수온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를 해체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보 해체 이전이라도 네. 그 수문을 열어서 네. 낙동강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조치도 매우 필요합니다. 환경단체는 높이 10m가 넘는 보를 설치한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보 해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녹철화대 현상이 발생했고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대로 계속 보를 운영하는 것은 더 큰 피해 내지는 더 큰 재앙적 상황으로 녹조에 이은 큰빛 이끼벌레 번식, 온천화 등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나타나는 생태계 이상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검찰이 LH 대구경북본부의 대구 혁신도시 내 조경시설물 공사발주 비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LH 대구경북본부와 조경업체를 압수수색해 대구시 동구 신서동의 혁신도시 조경시설물 공사 계약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LH 간부 출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가 독점적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문제가 된 회사의 대표는 LH로 통합된 대한주택공사에서 20여 년간 조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 등 경북 동해안 반핵단체들이 어제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원전 유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삼척시의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주민투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영덕군의 원전 유치 과정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영덕군수와 영덕군의회가 군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핵발전소 유치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 하반기 보궐선거가 이달 29일로 확정됐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천과 청송 지역 기초의원 선거로만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29일 하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예천군 다선거구와 청송군 나선거구 단 두 곳입니다. 예천군 다선거구는 풍량면과 지보, 호명면 등 3개 면지역으로 선거인 수는 8,800여 명에 이릅니다. 청송군 나선거구는 부동면과 부남, 현동, 현서, 안덕면 등 5개 면지역으로 유권자 수는 11,100여 명입니다. 예천군 다선거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당선됐던 무소속 정운호 의원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을 상실했고, 청송군 나선거구는 지난 8월 새누리당 박성환 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재보궐사상 가장 적은 선거구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지만 새누리당은 보궐선거구로 확정된 두 지역에 공천자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난 지 겨우 4개월 만에 또다시 보궐선거 공천으로 인해서 경쟁자들 간에 고리 사이를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까지 희망자를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정당으로서요. 당연히 보궐선거에 공천을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후보자를 발굴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오늘부터 11일까지이며 사전투표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펴집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예천 다선거구에는 3명이, 청송 나선거구는 무려 7명이 출마해 각축전을 펼쳤던 것으로 이번 보궐선거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예천과 청송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불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동료 구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작성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모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구의원 A씨를 흠집내기 위해서 사무국 여직원과 강제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식용유를 만들면서 공업용 유기용매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임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물질이 섞인 깨찌꺼기 수백 톤으로 식용유 170톤을 만들어 식품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의 두 초등학교가 통폐합을 해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관주도가 아닌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What sound is T? T sound, T sound, T sound. Someone new, Yvette? Yes. 초등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영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옆 교실에서는 고사리 손으로 현악기인 우쿨렐레 연습이 한창입니다. 운영 중인 방과 후 교실은 발레 등 16개에 이르고 교재비를 제외하면 거의 무료입니다. 도시가 아닌 농촌에 이웃한 두 초등학교가 통합해 탄생한 영덕 야성초등학교입니다. 농어촌 지역 학부모로서 영어가 제일 간절했는데 다행히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원어민을 대상으로 해주니까 그게 제일 만족스럽고 당초 학급 규모가 각각 20개와 9개로 작지 않았던 두 학교의 통합은 교육청이 아닌 규모가 작은 학교 학부모들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교육당국도 163억 원을 들여 편백나무와 무공예 페인트 등 친환경 자재로 된 현대식 교사를 건립하고 21억 원의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은 돈으로 밖에 강사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통합을 함으로써 그 통합 지원금으로서 가지고 좀 고가의 강사료를 지불하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 이 학교 소속 분교 2곳 가운데 한 곳도 학부모 전원 찬성으로 내년부터 본교로의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분교가 학생 수가 줄물에 인해서 학교에 어떤 시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을 풀고 이 야성초등학교의 통폐합 때문에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가 주도해 교육당국의 지원으로 이뤄진 통폐합이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에는 어제 회원들과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광우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광우 신임회장은 공사비 산정 현실화와 적정 공사비 보장,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지역업계 구충사항을 5대 당면 과제로 선정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인터넷 게임 개발업체인 KOG가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 개발과 게임 기획, 경영 일반, 그래픽, 영상 등의 5개 부문이며 이달 17일까지 KOG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공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학력, 성별에 제한이 없고 공채 기간 동안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서 실시간 채용 3당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춥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10.8도, 안동은 8.3도, 봉화는 무려 2.1도까지 뚝 떨어진 상태로 오늘 아침 출근길은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 햇볕에 기온이 제법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는 24도가 예상되고요. 봉화도 21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부터 내일 밤 사이에는 북부 산간 지역에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현재 대구는 1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상주는 현재 7도, 한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북부 지역은 5도를 밑돌며 춥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한낮에는 역시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9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할로윈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쌀쌀하겠고요. 또 목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